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인턴이 다 끝나고 W2라는 거를 받아보시면 W2가 한 장짜리거든요. 네, 한 장 아니면 한 장 반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W2라는 거는 1년 동안 내가 회사로부터 얼마의 그로스 인컴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를 미리 텍스를 내놨고, 어떤 텍스를 내놨고, 어떤 거를 위드홀딩 해갔다라고 하는 명세서를 한 장 받게 됩니다. 그 W2라고 하는 명세서를 가지고 CPA한테 가서 주면은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CPA가 퀘스천을 해요. 무슨 뭐 다른 소득은 없었냐, 뭐 비용은 뭐를 썼냐 등등을 퀘스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명세서를 여러분들이 보통 받아봐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아, 내가 뭐를 돌려받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 어떤 세금을 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20년, 30년을 사시는 어르신들도 몰라요. 왜? 그냥 그 W2 받아다가 그냥 회계사 갖다 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텍스를 알아야 돼요. 이 텍스가 너무너무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곳곳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또 우리 회사를 통해 가지고 J1을 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지식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볼게요. 자, 애뉴얼 샐러리가 3만 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애뉴얼 샐러리가 3만 불에 보통 우리가 그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턴을 처음 올 때 그로스 10불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월리 그로스 10불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뉴얼 샐러리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0불 곱하기 주당 40시간 곱하기 52주 해가지고 그로스 샐러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뭐 월급으로 받으신 분들은 1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월리 차지를 해가지고 뭐 오버타임 계산해가지고 주기도 하죠. 자, 우리는 편의상 애뉴얼 샐러리를 3만이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래서 연봉, 보통 미국은 연봉제거든요. 연봉제가 많아요. 그래서 애뉴얼 3만 불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먼슬리 그로스 체크를 어떻게 받아요? 12분의 1로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 한 달에 그로스 인컴이 얼마입니까? 2,500불. 계산되죠? 계산 안 돼요? 3만 나누기 12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2,500불이 그로스 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연봉 3만 불로 계약을 했으면 내가 2,500불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500불 체크를 내가 받지 않죠. 딱 받아보면은 2,000불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트 체크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회사에 써주는 거는 2,500불로 써주는 게 아니라 한 1,900 얼마밖에 안 받아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생각하고 미국에서 계약을 할 때 나는 3만 불이니까 2,500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1,900불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5,600불은 뭐예요? 뭔가가 나간 거죠 지금. 뭐가 나가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네, 뭐가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컴 텍스 WH가 뭐냐면 withholding이에요. withholding을 한국말로 바꿔보면은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써요. 자, 미국은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1년 동안 얼마의 소득이 발생을 하면 그 소득의 금액에 따라서 텍스 레이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죠. 소득세를. 예를 들면 내가 5만 불을 벌었는데 세율이 20%가 적용받으면 얼마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000불을 세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렵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1년을 다 살아보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요. 나중에 이거를 매기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년에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자마자 매달 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미리 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컴 텍스 withholding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미리 세금을 걷어가는 거예요. 무슨 세금? 인컴 텍스. 소득세를 미리 걸어간다고요. 무슨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인컴 텍스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만. 지금 우리가 세일즈 텍스, 프로퍼티 텍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주정부세고. 그 다음에 뭐 연방에다 내는 뭐 에스테이트 텍스, 뭐 기프트 텍스를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지금 소득세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낼 세금은 또 소득세밖에 없어요. 물건 살 때 세일 텍스 내는 거 빼놓고는, 밥 먹고 나서 세일 텍스 빼놓고는 전부 다 인컴 텍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면 2,000불을 벌었다. 그러면은 2,000불을 버는 거를 대충 예상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1년에 24,000불을 벌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텍스를 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2,500불을 얘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아, 얘는 1년에 한 3만 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2,000불의 샐러리에 대해서 뭐를 가져가요? 소득세를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1년의 소득세를. 한 대략 계산해갖고 1,000몇백 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 몇천 불이 나와요. 3만 불이면은 한 뭐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000불 가까이 나와요.
개인 소득이 미니멈 20%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나라니까. 그러면 3만 불을 벌면 한 6천 불의 소득세를 최소한 낸단 말이죠. 한 5천 불 이상을. 그래서 한 400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년으로 계산하면은. 한 4,800불? 거의 5,000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불 연봉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 거예요? 인컴택스를? 원래대로 따진다면은 한 5,000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언제 내는 거죠? 원래는 1년을 다 끝나고 그 다음 4월 15일 날 내면 좋겠는데 그때 한꺼번에 5,000불을 내라 그러면 안 낸단 말이죠. 사람들이. 버틴다고요. 그래서 IRS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죠. 먼저 걷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것도 본인한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시켜가지고 종업원한테 페이를 줄 때 먼저 이 소득세를 떼고서 페이를 줘라 라고 하는 게 인컴택스 위드홀딩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 인컴택스 위드홀딩을 어디다가도 할까요? 연방에다가 하고 페더럴에다가도 하고 스테이트에다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뉴욕주에 살았으면 뉴욕주 스테이트에다가도 인컴택스 위드홀딩을 하고 인컴택스 미리 내놓고 페더럴 가버먼트에서도 인컴택스를 미리 내놓는 거죠. 그 금액이 대략 400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보통 그 회사의 회계사가 결정을 합니다. 왜? 이 금액은 300불이 될 수도 있고 500불이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내놓는 건데 RS에서 최소한 얼마를 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1년의 연봉의 세금의 90%, 80% 이상을 미리 내놓지 않으면 페널티가 매겨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가 계산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90% 책정해갖고 미리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빠듯하게 한 70 몇 프로 계산해갖고 미리 세금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어때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또 회계사에 따라서. 그 회사의 팔러시에 따라서. 거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금액이. 이 금액은 내년도 4월 15일에 낼 인컴택스를 미리 내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것만 내면 좋은데 이제 뭐가 나가요? 요게 나가요. FICA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학생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미국은 Social Security Tax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있죠. 그게 Medicare Tax예요. 그게 내 급여에 회사도 7.65, 그 다음에 본인도 7.65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를, 15점 몇 프로를 떼어갑니다. 그거는 미국에다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페더럴에다가. 그 금액이 monthly 7.65%니까는 내 포션이 한 191불이 나가는 거죠. 이거는 못 돌려받아요.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2,500불을 받았으면 2,500불 중에 무조건 7.65%는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로 나가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요. 자, Social Security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영원히 살 거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또 메디케어 텍스도 내가 미국에서 오래오래 살 거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내가지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의료 혜택을 받을 거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FICA 텍스의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FICA 텍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페이롤 텍스라고도 불러요. 페이롤 텍스. 혹시 여러분들이 페이롤 텍스가 얼마냐 물어보면 FICA 텍스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텍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턴들은 어때요? J1 인턴은 1년 하다 갈 거잖아요. 1년 하고 간다는 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간다는 걸 전제로. J1 비자 자체의 성격이 여기서 무슨 취업을 하거나 학생으로 바꾸거나 이런 컨셉이 전혀 아니라 1년 하고 간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비자가 발급된 거기 때문에 J1 비자로 온 분들은 이 FICA 텍스를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지금 안 내도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회사는 마찬가지로 인플로이도 7.65, 회사도 7.65를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컬에서 시민권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도 자기 월급에 191불을 내야 되고 2,500불 연봉을 받았으면, 급여를 받았으면 회사도 똑같이 191불을 회사 돈으로 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5%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J1 인턴을 채용한 회사도 뭐를 면제를 받아요? 이 FICA 텍스를 면제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회사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회계사들이 그냥 내고 있는 거죠, FICA 텍스를. 근데 이걸 나중에는 못 돌려받아요. 처음에 인턴이 들어갈 때 텍스 리턴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하고 조금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사장이 조금 텍스를 아는 분들은 J1이니까 FICA를 안 내도 되는구나. 그래서 7.65를 우리 회사도 안 내도 되고 본인도 안 내도 되는 거라고 해서 이 금액들을 아예 빼줘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 이걸 안 빼줘요. 왜냐면 회계사가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것도 귀찮고 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모든 직원들, 심지어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7.65가 빠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J1 인턴이 한 명 들어와가지고 파이카를 이거를 빼라고 하니까 그러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 회사도 내고 J1도 내라. 해가지고 15%를 그냥 계속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못 돌려받아요. 페더럴에다 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다가 한번 얘기는 합니다. 이거 파이카니까 J1들은 파이카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냥 일반 시민권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이익이니까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세금 보고를 조정을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또 이제 회사 사장이 또 CPA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CPA가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CPA가 야 J1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CPA들도 다 이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J1이 파이카가 면제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갖고 매달 7.65%씩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회사에다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히려 이거를 바꿔갖고 뭐 몇백 불 더 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귀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는 계세요. 알고는. 그래서 인컴텍스 위도홀딩 이거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카는 보통은 안 내는 게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다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이 이제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계산해 보니까 2,500불을 받았어야 되는데 체크를 받아보니까 1,895불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 돈 600불은 어디 갔나 물어보면은 대부분은 어디로 갔어요? 세금 내야 될 거 그냥 미리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낼 거를 먼저 냈다의 차이지 이게 어디로 도망간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이 7.65를 냈으면은 이거는 조금 아쉽죠. 인턴들은. 이거는 사실은 안 빠져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로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이걸 빼요. 뭐 우리 회사들 뭐 플러스 커리어로도 인턴들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개해준 회사들한테도 다 설명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를 또 중간에서 사장님까지 보고가 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장님이 알아도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먼저 세금을 지금 내놨잖아요. 그죠? 인컴 텍스 위도홀딩하고 파이카 텍스를 내놨는데 자, 뭐는 못 돌려받는다고요? 파이카 텍스, 페이롤 텍스는 이거는 못 돌려받아요. 회사도 못 돌려받고 연방에다 낸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얼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인컴 텍스 위도홀딩 해간 거. 이거 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다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세금을 4,000불만 내면 되는데 얼마를 내는 거예요? 5,000불을 내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얼마를 돌려받을 1,000불을 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 보고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돌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리고 소득이 내가 너무 낮으면 텍스 보고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걸 많이 신고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려받을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내라고 해놓는 거죠. IRS에서.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는 건 괜찮지만 네가 너무 조금 세금을 미리 내놔가지고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면 페널티를 물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텍스 리턴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위도홀딩을 할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내가 공제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고 전제를 하고 다 걷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 공제를 만약에 받을 금액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연금을 들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만큼 디덕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려받을 금액이 많은 거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 일어나요? 12월 말이 다 끝나가지고 세금 보고를 해봐야 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뭐를 돌려받는 거다? 내가 미리 내놨던 인컴 텍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냈으면 그거를 돌려받는 거다. 그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해봐야지 알죠. 근데 그 금액이 꽤 많죠? 뉴욕시티 미니멈으로 잡아도 지금 2,500불 연봉 그 그로스 인컴인 건 400불이 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최소 이 금액을 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J1 인턴 분들도 텍스 리턴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조금씩 돌려받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제 영주권 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를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인컴 텍스 리턴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게 좋아요. 예. 그냥 내가 나 몰라라 하고 가면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환급받는지는 정확하게는 내가 얼마를 소득을 했고 소득을 벌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얼마 텍스를 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으면은요, 과거에 내놨던 돈들이 있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WT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세금 얼마 내놨다. 근데 지금 내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디덕션한 거 계산해보니까는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다. 듀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내놨는데 지금 내야 될 세금이 원래 내야 될 세금하고 비교를 해서 재수가 없게 이 금액을 너무 조금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야 돼요. 그죠? 네, 더 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세금 내야 될 게 5,000불인데 내가 세금 내놓은 거는 4,000불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0불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미 5,000불을 내놨는데 계산해 보니까는 한 3,500불만 내도 됐었던 거더라. 그럼 이제 얼마를 돌려받는 거예요? 1,500불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중에 내더라도 나는 지금 조금만 위도홀딩을 하겠다 라고. 근데 그 조금만 위도홀딩 한다는 게 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법에서 최소한 미니멈 얼마를 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 금액 이상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은 요 윈컴 텍스 위도홀딩 해놓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J1은 파이카를 면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회사도 J1 인턴을 채용하면 이익인 거죠. 왜냐면은 시티즌이나 뭐 영주권자를 채용을 했으면은 H1을 채용을 했으면은 7.65는 무조건 나가는 건데, 이 인턴을 1년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를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회사도 또 인턴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폼을 무슨 폼으로 우리가 텍스 리턴 한다고요? Non-resident, NR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인턴의 순서예요. 텍스 리턴의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뭐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